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49화 하나원 시인의 102번째 시 꽃입니다. 먼저 꽃이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꽃 하나원,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꽃이 되어 피나 옛사랑이 옛생각으로 피어. 여러분, 꽃이라는 시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꽃은 하나원 시인의 친필유고로서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200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현재까지 하나원 전집에만 존재하는 시로서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순수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 그리고 순수시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을 추구한 시, 그리고 주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꽃이라는 것은 아름다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서 기쁘고 주어서 뿌듯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꽃이란 것은 시대 불문하고 남녀노소가 반기는 세계 유일의 존재라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대상이 시로 탄생하였으니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때때로 주고받아서 가슴 설레이도록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는 꿈에도 잊지 못할 그 영원한 애인 알을 꽃으로 형상화하여 그린 시라 하겠습니다. 동족상잔의 산물로 태어난 철의 장막으로 인하여 마음대로 갈래야 갈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예전에 그가 좋아했던 꽃을 보며 마치 그를 본 듯한 성취감을 찾으려는 내적 감정을 표출하여 읊은 시가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꽃에 대한 언급이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자가 좋아하는 꽃과 그의 영원한 애인 알이 좋아했던 꽃들을 들춰보도록 하겠으며 그 시 중에 꽃에 관한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꽃이라는 시에 대하여 각각의 연과 행간에 숨겨진 이야기를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연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꽃이 되어 피나, 이렇게 시를 열고 있는데요. 일연을 보노라면 언뜻 상사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이 상사화는 수선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 쌀이 풀로서 일본이 원산지이나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정원이나 화분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키는 약 60cm 정도 자라며 비늘줄기는 지름 4 내지 5cm, 길이는 30cm 정도 자랍니다. 너비가 2.5cm 정도인 잎이 비늘줄기에 모여나지만 여름에 꽃이 나오기 전에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홍자색의 꽃은 8월에 비늘줄기에서 나온 꽃자루 위에 4 내지 8송이씩 물이 져서 피는데 양지 바르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하네요. 비늘줄기는 약재로도 쓰이는데 주로 호흡기 질환을 다스리고 통증에 효험이 있다고 하는군요. 이 상사화는 개가지 무릇이라고도 부르며 꽃말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사후에 한이 되어 꽃으로 다시 환생하여서까지 만나려고 하느냐 하는 화자의 속마음을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생전에는 볼 수 없는 환경이 되었으니 꽃으로라도 다시 태어나 내 곁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 또는 그 영원한 애인 알에 대한 그리움의 표시가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옛 사랑이 옛 생각으로 피어, 이렇게 시를 이연으로 아주 짧게 끝내고 있습니다. 일연에서 바람이 이연으로 잘 녹아나고 있는 듯합니다. 일행에서 옛 사랑이라고 한 것은 당연히 알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행에서 옛 생각으로 피어는 이리 농림학교 3학년 시기에 누이 동생의 친구를 알게 되어 어릴 적부터 사귀었던 알과의 소소했던 추억들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꽃을 보고 이 시를 읊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꽃말로 보자면 상사화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어떤 꽃이 되었든 간에 화자가 본 꽃에서 알과 함께했던 온갖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파노라마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서전에서 그가 회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서전 챕터 1 고고한 생명, 자서전 2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7해 전 북위 40도에도 음력 3월이면 봄이 오고 진달래가 피는 초열흘날 나는 산천초목의 축복을 받으며 고고 울음을 이 세상에 소리 높이 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경남도 함주 땅에는 진달래가 연변만큼 많이 피었나 봅니다. 챕터 3 낭만의 꽃은 피어, 자서전 23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나는 어려서부터 사귀었던 누이 동생의 친구인 Y 요고보 알이라는 소프라니스트를 알게 되었다. 그 인상은 하얀 목련화꽃같이 맑고 소소한 여학생이라 나는 보았다. 나는 그 여성을 언제나 장미꽃 화려한 꽃밭 속에 행복의 옥좌에 여왕처럼 모시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무인 양 나는 생각하곤 하였었다. 이렇게 수리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끔찍이 생각했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챕터 7을 보겠습니다. 무대는 동경으로, 자서전 3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은 여고보를 마치고 동경으로 나를 찾아왔었다. 동경 T여전 가사과에 입학하였다. 하숙은 따로 하고 우리들은 공일날에 만나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극장 구경이나 긴자거리에 서성대거나 무사시노 같은 들로 소풍하곤 하였다. 하나운 시인과 알이라는 학생은 동경에서 1년 못되게 같이 지냈는데 그때 많이 추억을 공유하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챕터 8 꿈을 안고 북경으로, 자서전 32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같이 사모하는 어느 여름날 알은 내 앞에 나타났었다. 알은 많이 변해졌다. 육체상의 몸가짐에 여자태가 풍긴다. 알은
여름방학 내내 곁에서 병시중을 보았다. 그러니까 동경 성계고등학교에서 문둥병이 도져 귀국을 해가지고 요양을 하는 도중에 여름방학을 맞아 알이 찾아왔는데 여름방학 내내 병간호를 했다. 그런 플라토닉적 사랑을 쏟아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챕터 15를 보겠습니다. 몸부림치는 백목단. 자서전 45페이지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은 동경에서 티여전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있었다. 알은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라 하면서 집에 찾아오는 것이었다. 알은 이제는 결혼할 때가 아닌가고 나에게 재촉하는 것이었다. 중략하고 이 어처구니 없는 나를 붙잡고 몸부림하는 몸과 몸이 부딪히는 알의 육체의 탄력은 벌써 20살 넘은 여자의 활짝 핀 흰 모란꽃, 빛 윤기의 이뜨가 나에게 반응과 작용을 거세게 부비는 것이었다. 이렇게 수리하고 있는데요. 흰 모란꽃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 챕터 1에서도 나왔었지요. 그러니까 하나훈 시인은 알이라는 여인을 흰 모란꽃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챕터 34를 보겠습니다. 꿈속에서 7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알은 안 오게 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알은 그동안 나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나병 치료제를 구하려 샅샅이 행각하였다는 것이었다. 그간 서울에서 약방이란 약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병원이란 병원도 모조리 찾아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찾는 약은 없고 다만 성대 부속병원,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이 되겠습니다. 성대 부속병원에서 세파란진을 얻었다는 것이었다. 세파란진은 본래 결핵약으로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알의 열성적인 사랑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챕터 44를 보겠습니다. 움트는 사랑의 인식. 자서전 96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싹같이 움트는 사랑의 인식의 총화는 삼중의 사랑, 즉 내 인생에 세 가지 지극히 타오르는 불이 있다. 그 하나의 불은 알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의 높은 플라토닉의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를 사랑하여야 할 고민과 또다시 희망을 품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한층 더 모지게 타오르는 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플라토닉 아름다운 사랑이다.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챕터 48을 보겠습니다. 애달픈 서러움. 자서전 10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엽록소가 풍기는 싱싱한 화단에는 에기조틱하고 호화로운 구라지오라스, 칸나를 비롯하여 동양적이며 민요 같은 봉선화, 백일홍 등의 꽃, 이 태양이 갖는 가지가지 빛깔의 비밀을 담고서 색채 과잉의 향연에 눈이 부시다. 나는 꽃을 보고 도대체 꽃은 누구의 사염으로 이렇게도 피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색색이 빛깔로 공간을 차지하고 시간 속에 무슨 윤회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나는 눈 감고 명상하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들이 꽃을 쳐다보고 무한한 로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사랑의 환영과 추억을 시면의 시로 붙여 감흥한 까닭이 아닐까 한다. 그러한 까닭으로 하여 꽃을 보고 님을 불러보고 그 향기를 맡아보면서 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하여 본다. 그 까닭으로 한 송이 꽃은 눈물 같은 영혼이며 또한 사랑하는 님에게 꽃을 꺾어준다는 것은 바로 애끓는 서러운 사염이며 그칠 줄 모르는 정념의 소나타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마음을 꽃에 붙여
울리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하나의 꽃말은 꽃과 더불어 죽어지는 것이 아니며 꽃과 더불어 영원히 꿈이 아름다워지는 무지개가 아닌가 한다. 꽃을 보고 맹세하는 사람은 꽃과 더불어 잊을 수 없을 것이라 느껴지는 것이다. 화단에는 꽃이 랩소디같이 후화찬란하게 피어 있었다. 나는 그 핀 꽃을 쳐다본다. 지금도 알이 나를 사랑하여 주는 까닭으로 꽃은 피는 것이 아닌가? 또 저렇게 붉게 피는 것은 내 심장을 닮은 것이 아닌가? 나는 알에게 아직도 이 세상에 사랑이 있고 당신과 나와 서로 사랑하는 까닭으로 꽃은 저렇게 곱게 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였다. 이었고 있다가 나는 봉선화 꽃을 한 송이 꺾어서 알에게 주었다. 나의 눈물 같은 영혼을 그에게 꽃을 빌어서 바쳤다. 그것은 못 견디게 애달픈 서러움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칠 줄 모르는 안타까운 사모와 사랑의 몸부림이었다. 감정과 이성이 교착하는 이 화단가의 메랑꼬리는 피어있는 꽃같이 아름답고 꽃같이 서럽기만 하다. 이 시의 꽃, 자작시 해설 같은 해고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챕터 72를 보겠습니다. 슬픔이여 잘 가거라. 자서전 165페이지의 기록입니다. 복스럽게 둥근 얼굴은 아직도 소녀같이 희미한 장미꽃빛이 부풀어 오르고 쪽선 코 그리고 푸른 호수 아니 차라리 맑을 가을 하늘같이 푸르는 두 눈동자는 별같은 총명을 반짝인다. 백유같이 희고 부드러운 살결 그 날씬한 몸매는 사랑이 감돌고 있고 그렇게도 애정이 있고 그렇게도 친절하다. 그의 총명은 파도같이 나에게 부딪힌다. 밤이 깊어도 알은 갈 줄을 모른다. 나는 몇 번이나 가도록 권하였으나 정령 통행금지 시간을 넘어도 가지를 않는다. 알은 간다고 하면서도 얼굴에는 잎들을 꽃처럼 아름답게 피우면서 나를 매혹한다. 다가서는 격정에 젊음은 황홀이고 활짝 핀 모랏꽃처럼 나에게 부서진다. 우리들은 태초의 생활을 약속하는 첫날 밤은 아무런 순서도 절차도 밟지 않고 우리들끼리 등불을 꺼버린다. 그 알의 백유빛 흰 육체의 능선은 너무나 신비한 곡선으로 나를 어리어리 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그동안 플라토닉 사랑만 나누다가 이제 신혼의 첫날밤 같은 역사적인 시간을 갖게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첫날 밤에도 모란꽃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운 시인의 꽃에 대한 시 제목을 들춰보자면 봄, 창경원, 다파귀, 도라지꽃, 보인세치아꽃, 백목란꽃, 도처춘풍, 솜다리꽃, 라일락꽃, 여가, 꽃, 돌꽃, 어떤 인생, 올봄에도 꽃은 피는데 이렇게 다수의 작품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포인세치아꽃, 백목란꽃, 솜다리꽃 세 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세치아꽃 하나원. 오, 메리 크리스마스. 알파베트가 혀곱은 빨갛게 핀 포인세치아꽃. 바람개비꽃. 빙빙 돌아가는 피 끓는 소용돌이. 꽃술이 송송. 눈물방울이 파랗게 맺힌 화심. 삼동 눈보라 속에 불붙는 거파. 끓어오르는 피. 기쁨을 안고 압도하는 야성이 붉은 포인세치아꽃.
백목난 꽃 하나원. 눈 오는 하늘에서 선녀오시는 흰 목난꽃. 옛 공주님의 연모가 산하를 헤매며 눈물보다 간절한 사춘의 노출, 여체의 내밀한 개현, 유색의 부활 봄이여 눈 오는 하늘에서 선녀 오시는 백목난 꽃. 솜다리꽃 하나원. 설악산 높벼랑 아우 천인단에에 천화수 먹고 돌살이 돌 곳은 에델바이스 꽃. 그 고운 살결은 구름빛 백은 솜털이 송송이 꽃잎마저 구름빛 솜털의 눈부심은 빙설에 피는 꽃 하늘 내음에 애처로운 생명의 환희. 영영 잊혀진 천상벼랑에 꽃 피는 것은 인고이지만 사랑하기에 홀로 지순을 금단의 높벼랑 하늘에 피어 사랑하기에 살아도 죽어도 불변하는 사랑의 꽃이여 흐느끼는 불멸하는 사랑의 꽃이여. 여러분, 하나원 시인의 시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 소개하는 꽃과 함께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 150화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에 수록된 50년 찬가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